18번에 나와 있는 거는 글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지. 제 이름은 앤서니 톰슨이고 그리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무엇을 대표해서 라는 의미로 쓰여. 거주자의 뒤에 association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이라는 말로 좀 썼다. 거주민들의 조합을 대표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Our recycling program, 우리의 재활용 프로그램은 has been working well, 잘 작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have been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쭉 보아왔더니 이러이러하다라는 거고, 비동사 ing는 진행형의 의미를 좀 써준 거야.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have been ing 형태를 써준 거지.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하나의 문제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간을 놓고 그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도 있고 그 시간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라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문제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occur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였다. 뒤에 목적어가 아니야 이건. that 뒤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가 빠져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여기에 대한 선행사는 a problem이라고 하는 예가 된 거지.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선행사는 a problem으로 볼 수 있어. 하나의 문제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needs your attention.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좀 봐야겠지.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there is no given day for recycling. 재활용을 위한 주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there 비동사 뒤에 명사 이 명사가 실제 주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이 있다 없다 할 때 there 비동사를 쓴 거고 단수 이주로 맞췄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거주민들은 여기에서 지금 입주한 사람들은 are putting their recycling 자신의 재활용을 put out 내다 놓습니다. 밖에다 둡니다. at any time 아무 때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이러한 문제점은 makes 만듭니다. recycling area라고 하는 재활용 지역을 messy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make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 필요하고 그 목적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형용사를 써. 형용사를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이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추가적인 노동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which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앞 내용이 되겠네.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recycling area라고 하는 것이 지저분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추가적인 노력과 그리고 노동과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인 거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갈 때는 단수로 취급한다. 그리고 위치로 받는 거야. To deal with this problem.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란 의미로 의미적인 조건이 좀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입주자들의 그 입주민 조합은 has decided 결정했습니다. 뒤에 어떤 날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 To recycle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날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야.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여러분이 알게끔 하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뒤에 어떤 내용을 you can put out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끔 하고 싶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뭘 내놓는 거냐면 여러분의 재활용을 수요일에만 수요일에만 여러분의 재활용을 내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이야. I'm sure that 저는 확신합니다. It will make our apartment complex라고 하는 우리 아파트 단지를 더 좀 더 훨씬 더 pleasant라고 하는 거니까 뭐 쾌적하게 즐겁게니까
쾌적하게 보이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make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아까는 형용사를 썼지 지금 동사를 썼네. 우리가 이 make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 즉 뭔가를 하게 만들다 라고 하는 동사의 성질이 있고 뒤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구조로 쓰인다라고 하잖아.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PP 형태. 그래서 여기서 구별을 해주는 거야. 태구별을. 그럼 look은 자동사 수동 구조를 못 만드니까 동사 원형으로. 뒤쪽 thank you 고맙습니다. in advance 미리 뭐에 대해서 여러분의 협력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배출 허용 일자를 알리기 위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요 정도까지. 19번에 나와 있는 거는 I라고 하는 사람, 이 글을 쓴 이 사람이 어떤 심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 It was a day, 어떤 날이었습니다. I was due to give a presentation at work. 내가 직장에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due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예정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be, 여기다 좀 써줄게. 비동사 쓰고 due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나의 어구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At work는 직장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when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은 not something I do often이라고 하는 내가 종종 해온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우드 정도로 보면 되겠지. 종종 하곤 했던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니까 내가 자주 하곤 했던 그런 어떤 것은 아니었습니다. As I stood up, 내가 일어섰을 때 to begin, 시작하기 위해서 I froze,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chilly, 차가운 pins and needles, 핀과 바늘과 같은 즉 핀과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기어다녔습니다. 내 위로. creep이라는 단어가 기다라고 하는 거거든. 기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 위로 기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오는 거. 이런 걸 우리말로 이제 엄습하다라고 하지. 그래서 차가운 핀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정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문장 끝나고 부연 설명. 뒤에 starting in my hands 나의 손에서 시작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나의 손에서 시작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감정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뒤에 부연 설명 분사구문 start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자동사로 쓰여서 ing 형태로 이렇게 쓰였네. time seem 시간은 보였습니다. 뭐처럼 seem 다음에 투동사 원형. to stand still stand라는 단어가 서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래서 still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시간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s 뭐 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struggle 투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애쓰다. 단독으로는 뭐 힘들어하다 또는 뭐 고통받다 이런 의미로 될 수 있는데 투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게 되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정도로 보면 돼. 내가 말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I felt a pressure around my throat. 나의 목 주변에서 어떤 압박감을 느꼈고 마치 뭐인 것처럼 나의 목소리가 was trapped,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couldn't come out, 그래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목 주변에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as though라고 하는 거 as if와 같은 의미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야. trap이라고 하는 것은 가두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썼네. gazing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I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보통 우리가 gaze at 하면 뭐뭐를 응시하다라고 하는 건데 주변을 응시한 거야. 그래서 얼굴들의 흐릿한 것, 주변에 얼굴들의 흐릿한 것을 응시하고 있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럼 뭐냐면
주변을 응시하는데 그 얼굴들이 흐릿한 거야. 그럼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게 좋겠지. 주변에 흐릿한 얼굴들을 응시하던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를? They were all waiting. 그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내가 뭐 하는 것?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y now, 지금쯤 이제 I knew I couldn't continue라고 하는 내가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by now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지? 앞에서는 다 과거를 쓰더니만 아니 왜 지금 by now라고 하는 지금을 썼냐? 그때라고 하는 걸 쓰면 될 것을 이 by now라고 하는 요 표현은 이 now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를 보는 거야. 이때. 그래서 by now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설지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때쯤이라고 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때쯤 나는 내가 계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거. 이거 by는 상대적인 걸로 좀 봐. 그리고 보면 by then 그때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gauge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야. 그래서 at을 써야지만 뭔가를 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분사로서 뒤에 전치사와 함께 어떤 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로 볼 수도 있고 자동사로서 지금 나와 있는 수동 구조를 못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는 여기 ing를 쓴 것. 뒤에 나와 있는 wait는 wait 쓰고 뒤에 for 명사 to 동사 원형 이런 구조로 써. 명사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준 부분이야. 19번에 나와 있는 건 나의 심경은 어떻냐? 좀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20번을 좀 보도록 할게.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이라는 표현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와 있는 situation까지 갈 건데 요게 하나의 부사절의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절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없지. 여기는 is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no matter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거야.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동사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게 쓰였다라고 본다면 뒤에 명사가 없거든. 이렇게 명사가 없을 때 what을 쓰는 거고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 no matter 뒤에 의문사는 EVR이 붙어 있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whatever. So whatever your situation 이렇게 써도 큰 의미가 없네.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뭐이든지 간에 whether 즉 여기 앞에 콤마 하나 썼고 뒤에 콤마를 하나 썼다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즉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whether A or B의 구조지. 여러분이 내부자이던 외부자이든지 간에 어떤 조직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이든 조직 밖에 조직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외부자이든지 간에 You need to become 여러분은 될 필요가 있습니다. The voice 어떤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 Challenges yesterday's answers 어제의 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어제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 답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 것들인데 약간 좀 비유적으로 좀 쓴 거지 뭐. 그냥 해석을 할 때는 어제의 답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로 좀 본다면 어제의 답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상황 뭐 어떤 그러한 것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오늘 봤을 때는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제의 문제에 답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이거는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지. Think about the characteristics. 어떤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성? Make outsiders. 외부 사람들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특성. 어디에? 하나의 조직에.
하나의 조직에 외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특성들이 있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mak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구조로 쓰였네. make 목적어 형용사 그리고 valuable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에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앞에 in을 쓴다라고 해도 같은 의미다. 반대말이 아니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 소중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말로도 쓰일 수 있어. priceless. 이것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한 조직에서 봤을 때 아니 조직이 원래 자기 그 조직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외부자가 더 중요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걸 보자는 거야. 왜 외부자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을 중요성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지. 이 외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have the perspective 관점을 가지고 있어. 뭐 할 수 있는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 관점이다라는 이 단어 뒤에 투동사하고 연결된다. 어떤 문제냐면 the insiders 내부자들이 are too close 너무 가까이 있어서 to really notice 실제로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가 to라고 하는 거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는 뒤로 보면 실제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그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때는 문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외부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정도로 보면 괜찮겠네. 이 사람들은 are the ones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have the freedom 자유가 있어. to point out 가리키다 지적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고 또 criticize them이라고 하는 뒤에 그러한 문제들을 비판해 뒤에 without 뭐 없이 risking their job or their career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직업이나 또는 자신들의 경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그 문제들을 가리키고 그 문제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and를 기준으로 to point, to criticize, to가 생략된 거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사람들이니까 나랑은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이나 경력을 위태롭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거야? 그럼 외부인을 영입해라 이거야? 아니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part of adopting an outsider mentality라고 하는 외부자의 정신을 채택하는 일부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력들이 있지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을 채택하는 것의 일부는 즉 이런 것을 채택하면 그 채택한 것의 일부분은 뒤에 forcing yourself 여러분 자신으로 하여금 to look around your organization 여러분의 조직을 둘러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with 뭘 가지고 this associated 여기 애매한 건 다시 해석해 줄 거야. 지금 너무 고민하지만 disassociated라고 하는 것은 관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분리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disconnected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분리되어 있고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조직을 둘러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걸 빼고 보자 한번 part of를 외부 사람의 이러한 정신력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라는 거야. 이 부분. 그런데 외부 사람들의 정신력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 사람의 멘탈리티를 받아들이는 것의 일부는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외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 마음가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의 일부는 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조직을 들러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force라고 하는 것을 꼭 강요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 force 목적어 투동사 원형의 구조인 거고 만약 여러분이 didn't know 모른다면 여러분의 동료를 모른다면 또 느끼지 못한다면 뭐를 bonded라고 하는 것은 bond가 붙이는 거잖아. 붙어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유대감이 있는 서로 결합된 이런 의미야. 결합된, 결합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 그들과 결합되어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by your shared experiences라고 하는 여러분이 공유한 경험에 의해서 즉 여러분의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공유된 거는 경험을 꾸며주고 있고 그들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 경험을 했어. 그럼 그 경험은 함께 공유한 거겠지. 경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유된 거겠고. 그럼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그들과 결합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는 disassociated less emotional perspective라고 하는 요걸 다 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동료를 잘 몰라 그리고 공유된 경험으로 그들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지도 않아. 그러면 what would you think of them? 그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라는 거지. 해설지에 있는 그 해석은 어감이 살짝 부족해. 앞에 있는 걸 다 쓴 거야. 자, 이게 외부자의 견해나 정신력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리되어 있고 좀 더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봐봐 한번. 여러분이 지금 동료를 모른다고 한번 쳐보자고. 그리고 함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함께한 경험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그들과 결합되어 있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이 by는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함께한 경험으로 그들과 결합될 수 있는데 그 결합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겠어? 객관적으로 생각하겠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야. You may not have the job security.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아마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 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할 수 있는 자신감? Speak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을 to management. 경영진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you can make.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 이러한 외부자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of your organization이라는 여러분의 그 조직의 외부자의 평가를 만들 수 있어. make assessment 평가다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직을 외부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야. on your own.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굳이 뭐 관리자한테 말하고 이럴 필요 없다고. 그냥 스스로 평가해봐. 스스로 평가를 하고 주변한테 안 알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그리고 또 사용할 수도 있어. 예, 아이고 여기 make하고 유지하고 what you determine 여러분이 결정한 거 있지. 평가를 했으니까 뭐라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to advance your career 여러분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내부자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외부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덜 관련되어 있는 분리되고 덜 감정적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조직을 살펴봐라. 그런데 걸림돌이 있었잖아. 뭐가 걸리는데 이 직업의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지. 아니면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냥 스스로 한번 해봐. 그러면 결국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테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거야. 이게 feel 다음에 bonded라고 하는 것은 원래 bond가 결합하다, 묶다라는 타동사인데 그게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이면서 결합된, 유대감을 가진 이런 의미로 좀 feel하고 연결이 됐던 부분이야.
21번에 나와 있는 것은 비상사태에 관한 것이고 이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The known fact of contingency. contingenc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상사태.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우발적인 사건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비상사태인 거야. 비상사태에 알려진 사실은 without부터 뒤에 나와 있는 요 콤마까지는 살짝 묶어주면 knowing is precisely 정확하게 아는 것 없이 뭐를 what those contingencies will be 라고 했는데 그러한 비상사태가 무엇이 될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앞에 나와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줍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 non-fact라고 하는 것이 주어고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대수로 쓰여서 재난 준비라고 하는 것이 disaster preparation 준비. 재난 준비라고 하는 것은 not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이 아니다. 뭐와 재난 리허설 즉 예행 연습과 똑같지 않다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을 이제 해석은 했거든. 말이 뭔가 좀 와닿지가 않지. 그렇지? 우선 요 색깔칠 한번부터 보자. 재난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난에 대한 재난 예행 연습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사태가 될 거 아니야. 커다란 재난이 생길 거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겠지. 그런데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이 재난에 대해서 리허설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럴 거야. 요거 한번 준비해봐. 자, 화재 경보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재난을 준비하는 것이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이 재난 예행 연습을 한다라고 해서 재난 준비가 다 끝났어.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해결이 좀 됐지. 앞에 가보자. knowing precisely. 여기만 보면 큰 무리가 없어.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정확하게 무엇이 될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이건 말 그대로 우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서 비상사태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겪었던 건 아니지.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겪어왔으니까 갑자기 막 홍수가 난다던가 산사태가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뒤에 거라는 거야.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자, 다시 갈게.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한글로 해석을 한다면 비상사태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한 비상사태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채 보여줍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비상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또는 비상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이렇게 봐도 괜찮아. 비상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비상사태가 무엇이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난 준비라고 하는 것이 재난 예행 연습과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s라고 하는 no matter how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no matter 다음에 의문사를 쓰면서 이거는 however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야. 양보의 의미를 담고 있고 뭐뭐이더라도 라는 의미지. 아무리 이 뒤에 나와 있는 many mock 많은 모방 재난들이 are staged. stage라고 하는 단어가 무대에 올리다. 무대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계획하다 정도로 보면 돼. 계획이 된다라고 해도 according to prior plans라고 하는 이전의 사전 계획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여기 how하고는 many가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how many mock disasters라고 하는 이게 아무리 무대에서 즉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 사전 계획에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리 많은이라고 하는 요 의미에서 본 거야. 요 좀 이따 설명 좀 더 할게. 실제 재난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들 중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many mock disasters 이렇게 봐야겠다. 이 모방 재난이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mirror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하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똑같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겠지. 여기만 잠깐 좀 보면 우리가 no라고 하는 단어와 matter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뒤에 일반적으로 이제 의문사를 쓴다라고 해. 그러니까 그리고 얘도 문장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no matter how라는 걸 잠깐 빼보자. 요걸 빼고 보면 many mock disasters are staged 이렇게 들어가겠지. 많은 모방 재난들이 계획됩니다. 그럼 이거를 아무리 많은이라고 하는 말로 쓴다면 how라고 하는 의문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 쓰는 거잖아. 그럼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서 쓸 때 how를 쓰겠지. 그럼 how하고 many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no matter how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many하고 연결되어서 쭉 가게 된 거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얼마나 많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however이라고 만약에 바꾼다면 아무리 많은 모방 재난들이 계획된다라고 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은 모방 재난들이 계획된다라고 해도 뒤에 disaster preparation planning이라고 하는 재난 준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뭐와 같다고 볼 수 있냐면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라기보다는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지. 트레이닝 여기에 트레이닝 for a high jump 높이 뛰는 거 높이 뛰기지 뭐 높이 뛰기 대회나 또는 sprinting event라고 하는 이벤트도 대회로 보면 돼. 어떤 경기 시합으로 보면 된다. 단거리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재난 준비라고 하는 것을 예행 연습하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은 재난을 준비하는 건 뭐냐? 높이뛰기라던가 단거리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아주 긴 여행과도 같다. 그럼 마라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데? 그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do not practice 연습하지 않습니다. by running 뛰므로써 the full course 완전한 그 코스를 뛰므로써 연습하진 않습니다. 26마일이라고 하는 완전한 코스를 뛰므로써 연습하진 않는데 높이뛰기는 높이뛰기가 완전한 한 번이 되겠지. 단거리는 단거리 한 번에 다 뛰잖아. 근데 마라톤은 그렇게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이 마라톤 선수들은 get into shap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어떤 몸의 형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몸 상태를 만들다, 아니면 뭐 건강하다, 건강한 상태가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는 그 주자들은 뒤에 더 짧은 거리를 뛰므로써 또 by running and by building build up 하면은 뭔가를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강화시키다라고 보면 돼. 자신들의 끈기, 지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뭘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을 혼합해서 함께하는 훈련법을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해. 뭔가 교차해서 막 하는 것들,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력을 형성함으로써 몸 상태를 만듭니다. 즉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have prepare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이 prepa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그냥 자동사야.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쭉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러면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 그들은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to run the marathon.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뭐에 걸쳐서
그 미리 정해진 코스와 그리고 거리에 걸쳐서 그 마라톤에 미리 정해진 코스, 그 마라톤에 미리 정해진 그 길이, 이러한 것에 걸쳐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어 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재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고 하는 거야. 뭐 하면서 자, 다시 이제 마라톤 돌아와서 가정하면서 range of는 다양한이라는 의미로 쓰여. 다양한 날씨, 기후 조건들을 가정하면서 그것이 예상되었던 아니던지 간에 뭐가 이 날씨의 기후의 조건들이 예상되었던 아니던지 간에 두 가지 문법을 좀 볼까? 앞에서 이미 문법이 다 그 문장이 완전히 다 끝났어. 그리고 뒤에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뭐뭐 하면서란 의미와 함께 쓰일 수 있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분사 구문을 써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 문장이 완전히 끝나고 뒤에 우리가 설명을 추가로 할 때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지. 근데 assume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로. 자, 뒤쪽에 또 한 번의 부연 설명이야. 바로 앞에 있던 weather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이것이 예상되었던 아니던지 간에라고 하는 또 분사를 쓴 거야. 이 분사. predict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마라톤의 준비인 것입니다. 즉 마라톤의 준비 과정처럼 재난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단기간에 짧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게끔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해라라는 내용이야. 22번은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좀 어렵게 쓴 것 같아. 그리고 받아들이는 너희 입장에서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자, 보면 fears of damaging ecosystem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손상을 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뒤에 거에 대한 기반을 두고 있대. 사운드는 건전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conservationist라고 하는 것은 보존주의자, 즉 환경을 보존하자라는 거야. 환경 보존주의자들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한번 쭉 하고 다시 좀 볼게. 여기까지 보자 그냥.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우리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뭔가를 안 좋게 만든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 거기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원칙,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럼 이 원칙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이야. 이 원칙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볼 수 있어. We should aim.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 aim to 동사원형.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뭘 최소화시켜? disruption이라고 하는 방해 또는 분열 또는 파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야기시키는 그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환경 파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자꾸 최소화시켜야 돼. 이건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원칙을 정해 놓겠지. 그런 것을 기반으로 damaging ecosystems라고 하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보는 거고 하지만 there is a risk. 근데 이게 뭔가 좀 안 맞나 봐. 위험성이 좀 있대. 그럼 어떤 위험성? 이것도 같은 내용이야. 동격의 접속사 that. This principle. 이 원칙이 아마도 혼동될 것 같다는 거야. 뭐와 the old idea, 오래된 생각. 그게 뭐냐면 balance of nature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생각과 좀 혼동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confuse라는 단어, confuse A with B 정도로 보면 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야기시키는 환경 파괴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데 이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또 뭐야? 이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자체가 자체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전체 이 큰 자연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이 뭔가 잘못되면 그것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연은 언제나 균형을 잡고 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자연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자연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항상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러한 생각과 혼동될 수 있대. 왜냐하면 우리가 야기시키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시킨다라는 얘기는 결국 환경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연은 원래의 균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 저자는 두 개는 다르다는 얘기야. This supposes 이거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 이 balance of nature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 이 전제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완벽한 자연의 질서를 전제로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완벽한 질서를 갖추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자연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럼 이 자연의 완벽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will seek to maintain itself,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seek to 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야. maintain의 주체가 앞에 nature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애쓰게 될 그 자연의 완벽한 질서, 이거를 전제로 두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여기에 대절과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절이 서로 병렬이다. 관계사절도 병렬로 갈 수 있어. 우리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연의 완벽한 질서, 이거를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만히 두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잘못된 것이나 안 좋은 게 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균형을 맞출 건데, 거기에 인간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면 안 돼. Should not change는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고, 자연은 그 자체를 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전제로 두고 있는 건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거는 참 낭만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not to say, not to say 다음에 어떤 말을 쓸 건데, 뭐뭐라고 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야. 뭐뭐라고 하기까지는 아니지만, 목가적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낭만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목가적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원적이라는 의미야. 전원적인. 그러니까 탁 트인 들판에 시골 그 어떤 집이 있고 그 소들이 있고 이런 어떤 평온한 전원 생활의 모습을 목가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자연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인간의 개입도 없는 균형 잡혀 있는 아주 평온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아니겠지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낭만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deeply misleading, 아주 깊게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왜냐하면 it supposes, 그것이 전제로 두고 있는 거는 이 완벽한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변화시키지 않지. 그리고 계속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그럼 변화가 없는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정적이란 말을 쓰는 거야. 정적인 상태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정적인 상태를 두면 안 되나? 자연이 원래 상태를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데 균형을 잡는다라고 해도 그게 고요하고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인 이러한 평온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static condition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생태계는 어떤데? 역동적인 거야. 역동적인 거.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때문에 잠깐 본 거고. 여기를 한번 보자. 앞에 나와 있었던 it is a romantic notion이라고 하는 건데 it이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낭만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it is 다음에 비동사 뒤에 명사 하나 쓰고 벗을 기준으로 보충하는 말에 대해서 병렬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형용사가 쓰인 거다. 이건 단어의 의미 때문에 체크를 좀 한 거고. 그래서 생태계는 역동적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비록 일부는 아마도 지속되겠지만 endure이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다. 타동사로 쓰여서 뭐뭐를 참다 견디다도 있지만 그냥 지속되다 계속 이어지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 비록 일부는 지속되겠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겠지만 얼마 동안 어떤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in comparison with the human lifespan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뭐 일부는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정적인 상태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또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긴 하겠지만 그들도 또한 분명히 변화하고 그리고 정말로 변화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는 강조 의미로 쓰인 거야. must change and do change라고 하는 거. species 종들은 come and go 왔다가 가고 기후라고 하는 건 변하고 식물과 동물의 집단들은 adapt 적응을 해. 어디에 여기 조심할 게 있다. to 다음에 altered야. 요 altered는 circumstances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to는 전치사야. 여기 아인 쓰면 안 돼. 변화된 상황. 지금 보면 모든 게 왔다 가고 변화하고 적응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when examined in fine detail 여기 나와 있었던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접속사 뒤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두 개.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 성질을 쓸 수 있는데 이 형용사의 분사를 쓴 거야. 그래서 ing냐 pp냐라고 하는 걸 따져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when examined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fine detail, in detail 하면 세부적으로라는 거거든. 자세히. fine이 미세한이라는 의미도 있어. 아주 미세한.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정도로 봅니다.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지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적응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when 얘네를 지금 안 쓴 거지. when they are examined in fine detail 이런 의미야. 얘네가 살펴봐진 건데 해석을 할 때는 수동을 하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능동을 해주는 게 좋아. 굉장히 자세히 매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의미야. 때지만 보면 이렇게 그런 적응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 to be taking place 발생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야. 결국은 역동적이다라는 거지. see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see 지각동사 쓰잖아. 목적어 쓰고 뒤에 동사 원형 또는 ing 또는 pp 이렇게 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동이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see라는 단어는 비동사에 seen이 들어가겠고 목적어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근데 요 동사 원형이 투동선이 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얘네는 안 바뀌어. 그래서 여기 투동사 원형을 쓴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끝났어. 지워주고. The balance of nature. 그러니까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그 행성은 is dynamic, 역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뭐입니다. so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게 되면
정말 그렇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다음에 so 다음에 동사 주어를 쓰게 되면 주어도 그렇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리고 요 동사들은 대동사를 주로 쓴다. 저기 비동사, 비동사 맞춰준 거야. 두 번째 구조가 나왔지? so 동사 주어. arrangement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배열, 준비, 마련 이런 건데 어떤 방식이라고 보자. 그래서 그 행성의 거주자들, 이 행성의 서식자들,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서식자들이, 거주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방식 또한 역동적인 것입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어때? 완전한 문장이지. 동사 기준으로 주어 있고 live는 자동사,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인 거야. 그래서 by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근데 왜 by를 썼을까? 이렇게 보면 되잖아. Its inhabitants live together by the arrangement.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지우고 which를 쓰고 얘를 앞으로 이동을 이렇게 시킨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전치사는 선행사하고 같이 봐주면 돼.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럼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고, 그러한 것들은 이 우리가 야기시킬 수 있는 파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균형이라는 생각, 지금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혼동할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자연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벽한 자연의 질서를 전제로 두고 있는 모습이거든. 스스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인간은 개입하고 변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러한 모습에서 본다면 굉장히 평온한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적인 상태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실제 생태계는 역동적이니까. 물론 일부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도 분명히 바뀌고 또 당연히 바뀌어. 결국에는. 종들은 다 왔다 갔다 기후도 변하고 이 식물과 동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다 적응을 하는 거야.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적응이라는 것과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자연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아. 너무 정적인 상태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의 행성은 실제적인 모습은 역동적인 거야. 그리고 그 행성 안에 살아가는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방식 또한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야. 23번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독창성이다라고 하는 거,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신에서 온 것이다. 이게 끝이야.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바로 보면 before the modern scientific era라고 하는 현대의 과학적인 시대 이전에 독창성이나 또는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attribute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attribute A to B라고 해서 A는 B 때문이다. 그러니까 to 다음 게 원인이 되는 거야. 원인.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가면 be attributed to 뭐뭐에서 기인한 것이다. 뭐뭐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다. 그러니까 뒤에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다. 이런 의미야. 쉽게 보면 독창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인적인 인간을 뛰어넘는 거니까 초인적인 힘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인간을 뛰어넘는 힘은 누구야? 신이겠지 뭐 신. 그래서 모든 novel, 여기서는 소설이 아니야.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나타난 것입니다. 기인한 것입니다. 유래한 것입니다. 뒤에 with the gods라고 하는 신에서 신과 함께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originate라고 하는 요 단어 자동사야. 그래서 뒤에 비동사 PP 형태를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 내용은 이제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만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 좀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제목만 좀 보면 어떻게 conceptions of creativity라는 독창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에 걸쳐서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과학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쭉 보여주면서 과학 이전에는 독창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인적인 힘, 즉 신에서 물려받게 된 신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개념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뭐 이제 인식이 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뭐다.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내용이야. 다시 돌아갈게.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보면 결국 how could a person 어떻게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겠는가? 결국은 만들 수 없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던 before the divine act of creation. divine은 신성한 또는 신의야. 창조라고 하는 신의 행위가 있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었겠는가? 결국 못 만들었다는 거지. 결국 신이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지. 실제로 라틴어의 의미, 즉 verb, the verb inspire이라고 하는 이 inspire, 영감을 주다라는 이 동사의 라틴어 의미는 뭐냐면 to breathe into라고 하는 뭔가 숨결을 안쪽으로 불어넣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반영해 줍니다. 어떤 믿음과 생각을 그 생각이 뭐냐면 동격의 대수로 독창적인 영감, 창의적인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더라. 뭐와 어떤 순간, 창조에 있어서의 순간과 비슷하더라. 그 창조가 언제라는 건데 신이 처음에 어떤 생명을 불어 넣었을 때 누구에게? 인간에게 다시 붙이면 독창적인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이 생명을 처음에 불어 넣었을 때 이루어진 그 창조에서의 순간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inspir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어원을 보더라도 숨결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독창적인 영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신이 처음에 인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의 그 순간과 지금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완전한 문장, 뒤에가 부연 설명, 그 부연 설명을 분사를 썼고 타동사인데 뒤에 the belief라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로 어렵게 보지 말고 결국에는 어원을 보더라도 inspire이라고 하는 것이 숨결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이잖아. 그렇다면 신이 처음에 인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 이거는 하나의 창조적인 모습이고 그 순간과 창조적인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시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독창적인 이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시인은 여기 사로잡혀 있다라고 주장했어. 뭐에 의해서? 신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신이 주는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시인이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본 거지. 결국에는 신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본 거고 또 플로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글을 썼어.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could only be beautiful. 단지 아름다울 수 있어. 뭐 한다면 만약 그것이 그 art라고 하는 예술이 신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신으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이라는 거. descend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 내려오다, 이어지다라는 의미거든.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요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본다면 주요한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는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건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어. The poet라고 하는 이 시인도 그렇고 뒤에 나와 있는 art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독창적인 행위라던가 또는 독창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것들이잖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야. 여기 that은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인 거야. 예술가가 그럼 하는 역할은 뭐였을까? 그럼 예술가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은 일은 사실은 신의 어떤 그 연결, 신이 하는 일을 하는 어떤 비서와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표현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술가가 하는 일은 not to imitate nature,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었어. 비동사 뒤에 투동사 원형 부정어 앞에다 쓴 거야. 오히려 뭐냐면 to 여기에 not to imitate nature이라고 하는 이 투동사 원형 그리고 to reveal the sacred and the transcendent qualities of nature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짧게 보면 투동사 원형이라는 거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성하고도 초월적인 자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건 신들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자연으로 돌아섰냐는 거지.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좀 적용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은 아니지. 우리가 아주 그 과거에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인 객관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추론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주로 봤던 거야? 자연의 모습에서 커다란 이러한 한 천년 묵은 이러한 나무가 있어. 아, 여기 신이 살고 있대. 번개가 쳤어. 아, 신이 노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거지, 자연. 자연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요 신과 자연을 과학 이전의 시대에서는 거의 같은 걸로 좀 취급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럼 예술가들이 하던 역할은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아니면 뭐 자연에 있는 뭐 탁자 위에 사과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 그냥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신성하고도 초월적인 초인적인 그러한 힘, 특성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거야.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어설프게 모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pale이라고 하는 것이 창백한이라고 하는 흐린 거거든. of the perfection of the world of ideas.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 이 부분.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어떤 생각, 우리의 개념, 어떤 관념, 이런 것이 있는 세계는 완벽한 곳이야. 이런 걸 이제 이데아라고 하지. 이상적인 세계. 이 완벽한 것에 그냥 어설픈 모방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 어떤 생각들이 모여 있는 세계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이상적인 세계,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지 좀 어설프게 모방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 거지. 근데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연결고리가 조금 어렵지. 여기 잠깐 보자. 여기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did not blindly 무턱대고 무심코 앞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무심코 모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를? 뒤쪽에 they saw in reality 그들이 현실에서 보는 것들을 그냥 모방한 게 아니었어. 그냥 모방하지 않았어. 대신 그들은 노력한 거야. represent the pure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 이러한 것들은 underlying reality, 현실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현실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있는 그러한 요 신성하고도 초월적인 특성,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일종의 타협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거야.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추상과 정확성이다라는 것 사이에.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리겠지.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어떤 신성하고도 초월적인 의미는 약간 추상적이겠지.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모습들이 아마도 예술 작품으로 드러났을 거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그 의미를 다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모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란 얘기야.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흘러가는 거다. 여기에 what이라고 하는 것은 saw라고 하는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 그리고 imitate의 목적어 자리. what의 조건 두 개가 있잖아. 뭐뭐였어? what 절이 명사 자리여야 되고, 다시 그냥 복습하는 거야. 명사 자리. 두 번째로 보면은 what 뒤가 불완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 불완전하고 명사 자리가 다 돼서 what을 썼다. 여기 underlie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나와 있었던 이 underlie, 뭐뭐의 기초를 이루다, 뭐뭐의 기반을 이루다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갖는다. 목적어 있는 부분이니까 능동의 ing를 썼어. 그리고 resulting in이라고 하는 거는, result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두 가지 in과 from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in은 뒤에 결과를 쓰고 from은 뒤에 원인을 써.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순수하고 진정한 모습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 그리고 문장이 지금 다 끝난 거야, 완벽하게.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을 쓴 거고, resulting i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는데, 결국 이 부분은 result in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볼까? result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다라고 하는 거니까 cause라고 하는 이런 걸 쓰던가, 아니면 lead to를 써도 같은 거야. 그래서 causing, leading to 다 괜찮겠지. 내용이 많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현대 과학이 있기 전까지는 독창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힘에서 기인했다라고 보는 거다. 그럼 얘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네.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요거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 전부 다 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본 거고, 그러한 것들을 어원에서 한번 찾아봤었고, inspire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과학이 일어났던 그 이전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도 보여준 것이었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이제 예술가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원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주제를 다루는 문제였었던 거잖아. 주제에 보면 God, 신들인데 뭐로서, 어떤 출처로서, 독창성의 출처로서의 그 신들이야. 독창성의 원천이 어디냐? 신이다. 어디에? 현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원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artist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하는 거야. 뭐 현대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독창적이고 또는 뭔가 좀 그 외롭고 혼자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과거에는 계급 제도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지금 우리가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지. 여기서는 과학 이전 시대의 독창성의 그 근본이 되는 건 뭐냐? 신이었다라는 요거만 보면 되겠지.